안녕하세요. 제이준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강형주 원장입니다. 피디님, 눈꺼풀 처진 거 개선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눈꺼풀 처짐이요? 네, 이마거상, 눈썹거상, 상거 이런 거 아닌가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마거상이나 눈썹파 거상을 어떤 경우에 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눈썹파 거상이랑 이마 거상 둘 다 처진 눈꺼풀 부위를 들어 올려주는 수술인 건 맞는데요. 어떤 경우에 눈썹파 거상을 하고 어떤 경우에 이마 거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기존의 쌍꺼풀 라인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처진 눈꺼풀만 좀 걷어 올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쌍꺼풀 라인은 있는데 피부가 덮여서 라인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다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보다 눈썹파 거상을 통해서 좀 더 회복 기간도 빠르면서 자연스럽게 눈매를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눈썹파 거상 수술 방법은요, 눈썹의 아래쪽 경계를 따라서 눈꺼풀의 처진 부분을 측정해서 타원형으로 피부 절제할 부위의 디자인을 다 완성해서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에 따라서 피부를 절제하고 필요시에는 근육도 일부 절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육을 이마 쪽에 골막에 고정해서 눈썹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눈썹파 거상과 이마 거상의 차이점은요, 눈썹파 거상은 눈꺼풀의 처진 부분을 눈썹 밑에서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마 거상은 눈꺼풀과 눈썹뿐만 아니라 이마의 처짐까지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헤어라인과 두피 쪽에서 아래쪽으로 접근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눈가의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랑 눈썹 사이가 가깝다거나 이마의 처짐까지도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눈썹파 거상보다는 이마 거상이 조금 더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눈썹파 거상이 필요한 사람은요, 기존의 쌍꺼풀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처진 눈꺼풀 피부만 좀 개선하고 싶으신 분과 노화로 인해서 눈꼬리 쪽에 피부 탄력이 떨어지신 분, 그리고 쌍꺼풀은 원하지 않는데 눈두덩이가 좀 퉁퉁하면서 눈꺼풀에 피부가 처져 있는 분 같은 경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각각의 경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기존의 쌍꺼풀은 그대로 유지하고 처진 눈꺼풀만 개선하고 싶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있는데 쌍꺼풀이 눈꺼풀 피부가 처져서 덮인 경우에 처진 부분만 걷어주면 기존에 있었던 예쁜 쌍꺼풀이 다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눈썹파 거상을 하면 두꺼운 피부가 위쪽에서 잘려나가기 때문에 인상이 강해지지 않으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회복이 빠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화로 인해서 눈꼬리 쪽에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처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눈꺼풀 중에서도 앞쪽보다 눈꼬리 쪽이 더 많이 처지신 분들에게 눈썹파 거상이 효과적인데요. 눈꼬리에서 눈썹 쪽으로 수직선을 그어보면 눈썹의 아치 정도 되는데 눈썹이 눈보다 바깥쪽으로 더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눈썹 밑으로 피부 절제를 하게 되면 눈꼬리 부분에 처진 피부까지도 당겨 올려서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쌍꺼풀은 만들기 싫은데 눈두덩이가 두껍고 처져 있는 경우에는 처진 피부를 눈꺼풀 중에 가장 두꺼운 눈썹 밑에서 잘라내면서 필요시에는 지방도 같이 좀 제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쌍꺼풀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처진 부분을 제거하면서 좀 더 가볍고 얄쌍한 눈꺼풀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눈썹 밑 거상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원래 피부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눈썹파 거상을 하게 되면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더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인상이 될 수가 있고요. 눈꼬리 쪽보다 눈의 앞머리 쪽이 더 처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눈썹파 거상의 디자인상 앞쪽으로 너무 넘어가게 되면 흉터나 감각 이상의 가능성 때문에 디자인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을 한다거나 상안검과 눈썹파 거상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이마 거상을 한다든지 해서 모양을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눈썹파 거상은 비교적 회복이 빠른 수술이라서 일주일 정도면 실밥을 뽑을 수가 있고 멍이나 붓기도 거의 없어서 한 2, 3주 정도만 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잘 안 붓고 멍도 안 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개했었던 부분에 흉터는 보일 수 있지만 실밥만 뽑더라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만 흉터는 한두 달 정도 붉은기랑 봉합한 자국이 보일 수가 있고 또 착색의 가능성도 있어서 선케어 등의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눈썹화 거상을 언제 하면 좋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교적 젊은 나이인 것 같은데 눈썹 거상을 벌써 해도 되냐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눈꺼풀이 너무 많이 처지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꺼풀이 처질수록 눈가 주름도 좀 더 깊어질 수 있고 절개선도 이제 밖으로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처진 상태에서 눈썹 거상을 하게 되면 이제 눈썹에서 벗어나서 바깥쪽으로도 이제 절개가 연장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흉터가 눈썹에 가려지지 않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처지기 전에 수술을 하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눈꺼풀이 너무 처져 있는 경우에는 눈썹 거상 단독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서 상안검이나 이마 거상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처짐이 있다, 신경이 쓰인다 할 때 수술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눈썹화 거상을 할 때는요, 저는 이 거상의 효과가 좀 더 오래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지방을 끌어올려서 골막에 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근육을 당겨 올려서 이제 이마 쪽 골막에 고정하기도 합니다. 모양을 보고 둘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피부만 잘라내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걸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40대에서 50대 이상 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눈썹화 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중년층이 되면 눈꼬리 부분이 처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걷어 올려가지고 가장 젊은 눈매를 만들 수 있는 수술이고 회복 기간도 짧고 모양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썹화 거상과 이마 거상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두 가지 수술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적합한지를 찾아보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제발.